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0.18%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0.88%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코스피에서 이렇게 팔고 개인들이 많이 매수했습니다. 개인들의 이런 매수 때문에 시장 하락이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지지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코스닥은 개인하고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했습니다. 현재 시장이 돌아가는 전반적인 분위기 다시 한번 흐름 짚어드리면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경기 관련 지표들이 잘 나오니까 긴축에 대한 우려로 시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준금리를 미국에서 단기간에 올린 게 맞잖아요. 그 여파가 시장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특히 은행 유동성 위기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실제 은행도 파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빠르게 예전 2008년도 경험을 되살려서 정부나 연준, 중앙은행들이 나서서 이 유동성 위기를 잠재웠습니다. 또 그리고 하나 더 얻게 된 게 긴축의 끝을 알리는 이렇게 하나의 이정표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 시장의 중심이 되는 것은 바로 경기 관련 이야기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대충 시장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은 지금 금리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돈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연준에서 그동안 기준금리를 급하게 올린 것은 돈을 갖다가 줄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뭐 잘 안 보이겠지만은 확대를 좀 해보면은 금리를 올린 결과 돈이 이렇게 실제 줄어들었습니다. 돈이 줄어든다는 것은 누군가 파산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쓰고 있는 돈은 이렇게 대차 대조표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에서 찍어낸 돈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은행의 대출을 통해서 이루어진 돈 이게 다 은행하고 관계가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돈을 빌리면 이자를 내야 되는데 이자는 만들어진 데가 없기 때문에 돈을 줄인단 말은 누군가는 이자를 내지 못해서 파산을 해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파산을 한다는 것은 바로 돈 빌려준 은행도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행 자체가 뭐 한두 개가 망하는 거는 상관이 없겠지만은 이게 연결되어서 도미노처럼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은행이 지금 연준에서 이렇게 돈을 이렇게 풀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정부나 뭐 중앙은행은 돈을 줄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죠. 그러면은 지금 전 세계 물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들 물가가 높은데 물가를 갖다가 좀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이 돈을 갖다가 줄여야 됩니다. 아니면은 저렇게 그 인위적으로 찍어낸 돈을 흡수할 만한 경기가 그만큼 좋아져 가지고 다른 실물 자산 대가를 치를 만한 것들이 많이 생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갖다가 줄일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고물가는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우리가 고집하던 이 2% 물가를 갖다가 이 정도 수준에서 유지하겠다 하는 것은 이제 물 건너갔다. 이제 좀 더 높은 물가를 갖다가 우리가 용인할 수준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게다가 지금 오펙에서 나서서 유가가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감산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유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곧 물가에 다시 반영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쪽 오펙 국가들이 계속 유가를 끌어올리겠다는 건데 이래 되면은 다시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전 세계에 이런 물가가 높고요. 또 그리고 중앙은행은 돈을 갖다가 줄일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그러면 앞으로 고물가가 지속이 되겠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는 거에 우리가 처음 경험하는 것 같지만 처음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오래 산 사람이 없어서 문제지 실제 그보다 오래 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1980년을 갖다가 그 부근을 갖다가 정점을 해서 그 이전에는 이렇게 금리가 계속 높아지던 이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돈을 갖다가 계속 줄어들려고 했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자꾸 돈을 줄이려고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저금리 시대가 이렇게 됐는데 지금 우리가 산 거는 이 시대에 살았습니다.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돈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이런 시기에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 결과 돈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시기를 우리가 살게 됐죠.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시기는 이제 게임이 끝나는 거고 역사 속에 이제 사라지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은 하나의 일단락을 짓고 이제 다시 반복이 돼서 이 부분을 다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라나는 애들 또 그리고 뭐 10살, 20살 이런 대학생들은 아마
거의 뭐 죽을 때까지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야 되겠지요. 그럼 저렇게 된다는 것은 그동안 이렇게 그 전에, 이 이전에 이런 단계가 있었고 돈을 많이 풀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들이 너무 많이 풀려서 이것도 경제 때 뭐 급성장하던 그런 시기도 있었죠. 많이 풀리다 보니까 경제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시면 이쪽과 이쪽과 좀 차이가 있는 게 돈이 어느 정도 풀리기 시작하자 이렇게 시장이 급변동하는 경기가 급변동하는 상황이 자주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가 인위적으로 돈을 줄일 수 없지, 물가도 높지. 그러면은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저금리를 갖다가 사다 보니까 2% 물가를 갖다가 이렇게 딱 잡아놨고 이 정도 수준은 유지해야 되지 않겠나. 그거는 이제 그때 생각을 했던 거고.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온 시대에서는 그게 맞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2%가 아니라 5% 정도 잡아놨고 5% 선에서 물가를 잡는 쪽으로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은 긴축을 이번에 멈추고 돈을 갖다가 예전 그 줄이는 걸 잠시 중단한다 하더라도 다시 지금 돈을 줄일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금리를 조만간 또 올릴 수밖에 없고 또 그런 게 자꾸 고점을 저점을 높여가면서 이렇게 올리는 역사가 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피날레를 갖다가 우리가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감원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실제 잘 와닿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 일찍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그거는 지금 다중채무에 관한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한 3곳 이상 은행에서 돈 빌린 사람들이 뭐 전체에서는 한 450만 명 정도 된다 그러고 또 여기서는 자영업자 중에서는 한 173만 명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지금 빚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 사람들이 파산의 위기에 처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을 살리는 거는 다시 돈을 공급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원리입니다, 원리. 다시 말씀드리지만 돈은 중앙은행에서 찍은 거, 은행에서 이렇게 만든 돈, 이게 끝입니다. 지금 이 파산을 한다는 것은 이자를 못 낸다는 건데, 이자를 갖다가 돈을 줄이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이자를 못 내는 사람들 많은데, 돈까지 줄이면 어디서 이자를 낸다,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채무자가 많아지면은 돈을 갖다가 다시 늘릴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을 갖다가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는 저렇게 해놓고 뭐 중단하고 있는 거고, 또 이번에도 뭐 동기를 할지 올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외환시장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 그러면 다시 동기를 하려고 그러겠죠. 이미 지금 대출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저 대출을 갖다가 갚으려고 그러면 돈을 늘려야 되는데, 돈을 늘리는 방법은 두 가지겠습니다. 하나는 경제를 발전시켜서 돈을 늘리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돈을 뿌려서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경제가 발전해서 돈 늘리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 보니까 이제 소비를 갖다가 자꾸 활성화시키니 많이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만 잘 돌아간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은 돈을 갖다가 그동안 찍어서 이렇게 풀었는데 지금 이거는 우리가 많이 했기 때문에 효과가 지금 없고, 오히려 이게 이제 그간 경험상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론도 안 좋게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 경기를 살리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의 관심은 계속 경기에 이렇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당분간 이 길이 흘러가겠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장기로 보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좋은 시대에 살았다. 어떤 하나의 정리가 되는 겁니다. 1막이 있고 2막이 있으면 지금 이제 1막이 끝났다 이 말입니다. 끝나고 다시 반복되는 2막이 시작이 되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 정반대의 어떤 시기를 살아야 됩니다. 이 시점부터 그냥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20대에 이제 지금 20살이다. 그러면 앞으로 한 3, 40년간은 이거를 살아야 돼요. 그럼 20살이면 적어도 한 5, 60대까지는 이 시대에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냥 끝난 거죠. 인생의 대부분은 그냥 여기서 살아야 된다고요. 이런 환경에서 살아야 된다고요. 그러면은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온 부모들의 조언이 이 사람들한테 안 맞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설프게 알면서 아빠가 아니면 엄마가 내 때는 이랬는데 그런 이야기가 지금 다음 세대한테는 안 통합니다. 전혀 다른 환경에 속합니다. 공부하려고 하면은 요 시대 때 그걸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갖다가 공부를 한다는 게 지금 저번에 제 친구 집사람 친구 딸이 그때 런던 전경대 간다 그랬을 때 잘했다 케인즈 공부해라 이야기한 게 그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제 환경이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단기적으로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에서 은행 유동성 위기가 불거졌는데 그로 인해서 뭐 끝나가지고 경기에 관심을 가진다 그런 거지만 아직 은행 유동성 위기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런 파산에 대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그럼 저걸 갖다가 우리가 커버를 하려고 그러면은 다시 돈을 풀어야 되는데 돈을 계속 찍어서 풀 수는 없기 때문에 경기를 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경기를 살리는 노력을 소비 진작을 하고 하는 노력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지금 다 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은 전 세계가 다 지금 경기를 살리려고 자꾸 어떻게 약간이라도 불씨를 지피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돈이 더 늘어나겠죠. 그럼 돈이 계속 늘어날 건데 그래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렇지 않아도 이 높은 물가 이제 못 잡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더 높은 어떤 물가를 용인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역사는 반복돼서 이 시기를 향해 갈 수밖에 없다. 그냥 대충 그렇게 큰 흐름을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단기간도 그런 거고 멀리 봐도 이런 거고 하여튼 이제 게임이 끝났다는 겁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와 전혀 다른 시대가 앞으로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 전에 피날레가 한번 뭐 되겠지요. 자, 하여튼 시장이 대충 이렇습니다. 경기 관련 이야기도 많이 봐야 되고요. 하여튼 우리 저 국내 같은 경우도 지금 파산 때문에 지금 뭐 높은 분들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결론은 돈 풀어야 됩니다. 돈을 갖다 찍어서 풀던 그게 안 되면 경기를 살려야 돼요. 그러면 지금 중국에서 경기 살린다고 해서 할인을 들어가고 많이 하죠. 우리나라도 분명히 머지않아서 각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나서서 할인하는 이렇게 하면서 판촉에 대해서 많이 일을 할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아마 전 세계가 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돈을 찍어서 푸는 거는 이제 끝났고 더 이상 안 되는 거고 나머지 하나 방법은 돈을 늘어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으니까 경기를 살려서 사람들이 스스로 돈을 만들어낼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꾸 정책적으로도 규제를 풀어야 되고 뭐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규제를 자꾸 푼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진다는 건데 그때가 되면 돈이 크게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이 중간에서 어떤 안전장치가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변동성이 더 커지겠죠. 그러면 이 관리 잘하는 사람은 크게 더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망할 때는 쫄딱 망할 수도 있고 흐름만 잘 타면은 이 흐름만 잘 이해하면 부자 될 기회는 훨씬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이 어중간했습니다. 그런데 어중간한데도 멀리 보면 기회가 있는 거죠. 우리한테는 훨씬 더 좋은 겁니다. 세력들이 오늘 세 종목 매수했어요. 별로 안 되니까 좀 살펴보면은 중해제약은 좀 관심을 가져도 됩니다. 현금으로 꼭 살펴봐야 됩니다. 현대건설 이것도 이제 장기적 관점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현대위아 이거는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곡점 지표를 통해서 살펴보니까 지난번에도 나왔었죠. 부산홀딩스는 요즘 계속 이렇게 단기 고점이라는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종목은 이렇게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살다 보면은 그 사람이 한 1000년 살면은 괜찮아요. 1000년 살면은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고 다 기억하는데 사람은 한 이렇게 100년도 못 사나요? 몇십 년 정도 사는데 그 사는 기간 동안에 이렇게 긴 텀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인다고요. 이 세상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게 과거에 있었던 일을 갖다가 새로 경험하는 게 아니라 너무 오래전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런 시절이 있어서 내 살아생전 이때는 애기여서 뭐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이해도 못하고 있다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때쯤이니까 이때쯤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쯤 인생을 산 경험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려고 그러니까 이때 경험이 전혀 안 통하는 새로운 다시 예전의 과거 이런 현상들이 다시 지금 되돌아오고 있다고요. 사람 인생이 짧은데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주기적으로 이렇게 긴 텀을 가지고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저걸 가지고 우리가 그 해결하고 문제를 탐색하는 방법은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인생은 짧은데 그래도 사람하고 동물하고 다른 게 책이라는 걸 통해서 간접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익힐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시기에 그 이전 시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죠. 세상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